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화웨이, 통신장비도 3위로, 스마트폰은 9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지금 화웨이가 통신장비까지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부분에서 망가진 화웨이가 이제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제재로 최신 기술이 담긴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가 핵심 사업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화웨이 때리기가 이제 최종 결과, 중국 입장에서는 스마트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신장비예요. 이 통신장비 분야까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 위기의 화웨이, 통신장비도 3위로입니다. 화웨이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폰에 이어서 통신장비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죠. 5일 시장 조사기관인 모바일 엑스퍼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노키아, 에릭슨에 밀려서 통신장비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위는 에릭슨으로 26.9%, 2위는 노키아로 21.9%, 3위는 화웨이입니다. 드디어 3위가 전통적인 1위였었던 화웨이가 드디어 3위로 떨어지면서 점유율은 20.4%입니다. 자, 지금 2021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에릭슨 1위, 노키아 2위, 화웨이 3위, ZTE가 4위고 삼성전자가 5위로 지금 떨어져 있죠. 자, 좀 안타까운 면인데 삼성전자는 미국하고 일본의 영향을 있어도 유럽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5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삼아야 될 때가 어디가 있냐?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서 삼성전자의 선전을 기대하고 인도에서도의 선전을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이는 2020년 1위에서 2021년에 3위로 이제 두 단계나 밀리게 된 것이죠. 화웨이가 3위로 밀린 가장 큰 이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5G 투자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만 해도 원래는 5G의 태동과 동시에 5G를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은 바뀌었죠. 어느 정도 개방적인 것,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장도 늘어나고, 이러함으로써 이제 5G 투자가 점점 더 일어나고, 특히 미국과 유럽 등지 등에서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키아, 에릭슨이 선두주자를 나섰고 화웨이는 뒤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화웨이가 2020년에 그 1위를 계속 지켰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의 후원이 있었어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을 하죠. 이때 당시에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해서 원래는 협상이 잘 될 것처럼 얘기가 되었었지만 중국 정부, 중앙정부의 베이징의 소식을 듣고 모든 걸 다 뜯어고쳐요. 뜯어고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중국과 그 무역 분쟁을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제1타겟으로 화웨이를 타겟을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 제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화웨이가 2019년도부터 제재가 시작된 이후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지금 거의 망조가 일어났죠. 그래서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직격탄을 맞고 중저가 브랜드를 아너를 분사를 시킵니다. 아너를 분사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자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아너는 분사시키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지금 화웨이 스마트폰은 계속 꾸준히 이어가죠. 그리고 화웨이 입장으로서도 지금 스마트폰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절대 포기 못하고 그러면서 OS까지 흉멍을 개발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9위로 내려가는 7위로 내려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저가 브랜드 안을 분사시키는 쓰라림을 겪고 있었지만 통신장비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020년 화웨이가 통신장비 1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대단히 5G 투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3대 통신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말을 듣고 대규모 투자를 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 자체가 ZTE와 그리고 화웨이로 거의 몰아주다시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중국은 대대적인 5G 투자를 통해서 ZTE와 화웨이와 같은 현지 통신장비 업체에 이 모든 일감을 몰아주고 노키아, 에릭슨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통신장비 업체의 명맥을 유지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물론 진정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의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렇게 되자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5G 투자가 진행이 됐고, 특히 반화웨이 기조의 국가들이 5G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노키아, 에릭슨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화웨이가 3위로 내려앉았다고 해서 긴장감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그 나라에 무조건 해라 라고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까웠었던 인도네시아를 지금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화웨이의 큰 매출처인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본격화되면 지금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요. 물론 베트남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받지 않기로 지금 결정한 상황. 그래서 지금 노키아와 에릭슨의 제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아세안 12개국에게 지금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것을 퍼주고 있는 상황. 가장 큰 이유는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와의 연합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지금 중국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5G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 화웨이를 써달라.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도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은 동남아시아의 5G 투자,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5G 투자입니다. 통신 장비의 경우 한번 계약을 하면 세팅, 운영, 보수까지 관계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시아와 같은 경우는 4G LTE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동남아시아의 경우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는 자국의 그 지하자원, 특히 리튬이나 아니면 석탄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큰 배경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이 큰 배경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석탄 가격 오르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오르죠. 지금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좀 많은데, 러시아는 제가 또 따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웨이의 3위로 밀려난 배경은 초기 단계인 5G 투자가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데 있고, 최근 화웨이에 우호적이지 않는 국가들이 먼저 5G 투자를 진행한 것이 영향이 미친 것입니다. 지금 약간의 점유율 변화가 있더라도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3강의 구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 그리고 4위는 ZTE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밖에 주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ZTE는 모르겠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5G를 넘어서 6G까지 넘어가는 이 기술을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다시 1위에 등극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유럽이 지금 힘을 합쳐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널리 퍼지는 것을 막고 있고, 화웨이 통신 장비의 때리기가 미국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발표된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도 이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에릭슨은 스웨덴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어서 자국 내 통신 장비를,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을 완전히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릭슨의 중국 사업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되죠. 너희들이 안 해?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 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에릭슨이 중국 사업 매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러나 반화웨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나 증가한, 중국의 매출이 감소했다 할지라도 지금 2%나 증가한 713억 크로나, 약 9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중국 매출이 13억 크로나나 감소했지만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서의 계약 수주로 인해서 중국의 매출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루의 에크흘름 에릭슨 CEO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5G 출시가 비교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5G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용호 미래에셋 대우연구원은 에릭슨의 중국 매출 감소 영향은 다음 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미 매출 비중이 11% 이상이나 1%에서 3%대까지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중국의 매출이 줄었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 매출을 메워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노키아도 지금 에릭슨과 마찬가지입니다. 5G 초창기 자체 칩 개발 부진을 이유로 해서 경쟁사 대비 부진한 출발을 보였던 노키아도 최근 반화웨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실적 발표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것.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자사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자신감을 보여주는가라는 신호라는 것이죠. 페카 룬드마크 노키아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다가올 5G 경매에 더 많은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인도와 같은 경우도 지금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가 이제 거의 금지되는 상황. 아직까지 5G 경매가 되진 않았지만 결국은 화웨이와 ZTE의 그 통신 장비는 인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미국 제재에도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죠. 화웨이 통신 장비에 살리게 나선 중국 정부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 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꾸준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거의 오게 되는 상황. 이러면서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의 영향으로 스마트폰에 이어서 통신 장비도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가 아예 다 뜯어 헤쳐지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화웨이는 지난해 매출이 30%가량 급감하는 등 본격적인 미국 제재의 영향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마트폰 이야기입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출하량이 81%나 감소하면서 9위로 전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노리던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21년 뚝 떨어진 게 된 것이죠. 지난 31일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1년 화웨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81.6%가 감소한 3,500만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81.6%가 감소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5%에서 3%대로 12% 급감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화웨이 견제로 인해서 대만의 TSMC 등에서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 사용이 되는 칩을 제조하는 파운드리가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를 출하하지 못하도록 수출 규정을 변경을 했죠. 그 결과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은 TSMC에서 기린 9000 5G 칩셋을 공급받지 못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LTE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디멘시티나 아니면 스냅드래곤과 같은 지금 퀄컴이나 미디어텍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외부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받아도 LTE급, 4G급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 5G급은 지금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는 2021년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지금 이 888이라고 할지라도 5G 지원이 없는 특별 버전으로 지금 화웨이에 공급한 거죠. 이 888을 사용을 해서 P50, P50 프로와 같은 플래그십 모델을 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화웨이는 지금 5G 통신 장비도 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5G 스마트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듯 미국 제재와 반도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는 2020년보다 30% 줄어든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너의 매각도 화웨이의 휴대폰 출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아너가 분리가 되면서 아너는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 화웨이를 능가하고 있지만 화웨이의 휴대폰 출하량은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2020년 말 화웨이는 미국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중저가 라인업을 담당하던 화웨이를 150억 달러, 18조 원에 지금 선전정부에 판매를 했습니다. 국영기업으로 변한 화웨이는 독립회사로서 3,980만 대를 출하를 해서 9위인 화웨이보다 조금 앞선 8위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화웨이는 2019년만 해도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 17%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을 했지만 이제 2년 만에 9위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초반만 해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할 것이다.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물거품이 된 것이죠. 2021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020년 대비 5.9% 증가한 2억 7,150만 대를 기록했어요. 2위는 2021년과 비교해서 15.6%가 늘어난 2억 3,620만 대를 출하한 애플. 그리고 3위에서 6위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가 차지를 했는데 3위는 샤오미 1억 9,050만 대 14%. 그리고 4위는 비보 1억 3,020만 대. 5위는 오포 1억 3,410만 대, 6위는 리얼미 5,810만 대로 3%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의 경우 2020년대보다 출하량이 48.6%로 급증한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드디어 통신장비 시장에서 2021년 기준 3위로 쳐졌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제치고 3위로 등극하는 그날을 좀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지금 화웨이의 통신장비의 그 기술 자체가 지금 6C까지 넘어가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통신장비 시장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백도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